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 지금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수사 중인데 뭐 이게 수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사실들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는요,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여기서 올해 1월 달에 고발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고발을 해서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게 1월 달에 고발이 됐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2월 말에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소환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대략 7명 정도를 뭐 참고인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지금 9월 달입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는데 동부지검에서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뭐 참고인으로 진술했다고 지금 그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외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대위라는 사람이 그 보좌관으로부터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6월 달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로부터도 지금 거의 2달 반 정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고요. 그러면 과연 동부지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곳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너무 수사가 오래 진척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수사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바로 오랫동안 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거 수사 간단한 일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빨리 검찰에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간단하지요. 왜 그러냐면 휴가에 미복귀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가 휴가 중이었느냐 아니면 그 당시 누군가 병장들이 지금 통화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조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모 씨 휴대전화 뭐 자진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통화 기록 살피고요. 그 당시 군대 당직, 가투사 당직을 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조사를 하면 그러면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상관들 이런 사람들 조사하면 그냥 나옵니다. 뭐 더 이상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이 김대위가 6월 달에 조사를 받았는데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을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했더니 당시 조사하던 수사관이 그 기억 맞느냐 당신 이걸 계속 추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자기는 기억 맞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진술을 했는데 추궁을 하면서 계속 이게 뭐 의문을 제기하고 하니까 이 대위는 사실 뭐 자기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그 부분이 뭐 기억이 맞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당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우협조로 자꾸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뭐 고개를 갸우뚱 하니까 이거는 조서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이 김대위가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하에 조서에서 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좌관이 그럼 누구냐? 그 보좌관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 신문에서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은 2명이고 그 다음에 대표실의 보좌역은 뭐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 보좌관실 2명으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 보좌관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1명은 서울시의원이 됐고요. 이 사람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1명의 보좌관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걸로 돼 있고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근무하다가 바로 6월 달에 얼마 전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도 뭔가 좀 의심쩍다. 왜냐면 6월 달이면 한참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인데 그때 하필이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것으로 지금 의심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불려갔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근데 이 사람은 기자들 전화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기자들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요 보좌관 2명 중에 1명이 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위가 에 대해서 자꾸 기억이 확실하냐고 얘기하면서 조서에서 뺀 행위, 이것은요 법조계에다 물어보면 아니 그 중요한 거를 왜 조서에서 뺐느냐, 보좌관이 전화 통화를 해서 휴가가 연장됐는지 그 인과관계에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반드시 조서에 기록해놓고 그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면 아니 이 보좌관이나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주 검증이 간단합니다.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불과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죠. 이 간단한 일을 동부지검이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조서에서까지 뺐는데 그거 수사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뭔가 모양 갖추기만 하려고 수사하는 신용만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동부지검에 대해서 물어도, 그런 의문을 제기해도 동부지검은 할 말이 없을 상황이 됐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그 당직 사병이 2명입니다.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이 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 사병이 아니고 점호를 주관한 병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2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증언에. 자, 2017년 6월 25일 당직 사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최근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당직을 했는데 점호를 하는데 한 자리가 비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서 누군가 했더니 이 서모 씨더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너 왜 집에 있냐? 들어와라. 휴가 미복귀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화한 게 9시쯤이니까 어디냐 그러니까 집이다 그러니까 집은 추미애 장관 아들 집하고 여기 의정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10시쯤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 10시쯤에 여전히 안 들어오더니 그 즈음에 상급부대 누군가가 그 대위인가 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해결됐으니까 미복귀가 아니고 그냥 휴가 연장으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 점호를 주관하는 병장한테 보고하기를 아니 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군부대 유선전화로 전화를 했다. 유선전화로 해서 이 서일병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겠죠. 군대 내에 있는 유선전화로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병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선전화로 전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당직사병들 얘기가 허위라고 변호인들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허위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나를 고소해라. 그러면 이 사실관계 충분히 드러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 고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당직사병이 또 다른 이 병장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할 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또 알고 있으니까 불러서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그 병장 출신을 아직도 동부지검에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서일병이 휴가에 미복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병장, 이 사람의 진술을 동부지검이 왜 받지 않고 있을까? 그게 드러난다는 사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으면 추미애 장관한테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뭔지 여전히 안 부르고 있다. 자기가 중요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부지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부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부르고 있다. 그건 또 뭐냐? 그러면 이 수사의 전모를,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 병장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부지검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해야,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동부지검이 이만저만해서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동부지검을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참고인을 동부지검에 제보를 했는데 동부지검에서는 그 참고인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하나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의문은, 자, 1월 달에 고발을 당해서 2월 말부터 착수를 해서 계속 수사 중인데 지금 8개월째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당사자인 서 씨, 추미애 장관 아들, 아직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찌 보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고 추미애 장관 아들은 조사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의문을 여기서도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또 궁금한 대목은 이 동부지검장의 연이은 영전 승진, 뭐 이런 겁니다. 자, 올해 2020년 1월 달에 인사가 있었죠. 이른바 검찰 학살 인사라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이 첫 번째 인사에서 조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부지검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검찰국장이 됩니다. 동부지검장에서 검찰국장으로 가는 것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조금 미뤄두었는데 나중에 동부지검장 출신이 검찰국장으로 간 사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건 제가 아마 시간 있을 때 또 찾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조남관 동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승진 및 영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동부지검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근데 이 조남관 검찰국장은 간지 한 7개월 만에 다시 이번 8월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갑니다. 이것도 또 영전입니다. 이것도 참 두 번에 걸쳐서 동부지검장 출신의 연속 승진 및 영전? 이거 심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남관 동부지검장의 후임으로 간 사람이 고기영 지검장인데 이 사람은 또 1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에 갑작스럽게 법무부 차관이 됩니다. 법무부 차관은 고검장급이죠. 고검장 초임들이 되게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데 이 사람도 지검장에서 갑자기 고검장으로 승진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가자마자 3개월 만에 동부지검장으로 가자마자.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연이어서 경사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추미애 장관, 지금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권자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장이 연이어서 두 사람이 연이어서 승진 및 영전을 하고 있다. 이것도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동부지검에서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동부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평상시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아니고 조사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